여기 보시면 이 배우 이영애 씨 지난달 30일 이승만 기념 건립 모금이 시작이 됐는데 앞서서 기념관 건립 취지의 뜻을 함께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죠. 기사가 개설되기 전이에요, 지금요. 이런 모습이 일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사실 이승만 기념관 이거 시각차가 나오는데 어떤 정치적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우 이영애 씨가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연예인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그 밴드 이 멤버가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개념 정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정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정치부 한 거는 아마 최근에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시는 어떤 가수분을 지칭한 거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의사 표현 또는 동참하는 요 모습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이게 항상 의견도 갈리고 때로는 본인 쪽에 지지를 하면 좋다 그러고 아니면 더 나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반응들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경우와 예. 그 대한민국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막 그러는데 예. 사실은 우리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뜬금없는 경우에는 뭔 뜬금포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예.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방하고 되게 밀접돼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국방. 부친, 예. 왜냐하면 그 부친과 그다음에 결혼하셨잖아요. 시아버지. 예. 그 두 분이 다시 우리 6.25 한국전쟁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예. 이 대한민국 국방하고 관련된 일을 국방 하셨다. 관련된 일을 한 걸로 알려져 네, 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방 쪽에. 네, 그리고 국방 이것도 전해 들은 얘기지만 예. 국방위원들에게 또 후원도 하시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여당 있고요. 의원들한테 후원했다고는 종종 알려지죠. 뭐 후원 문제 공개될 때마다. 네, 그렇게 예.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뜬금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흐름이 있었다.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가 그 월남 참전 용사시고 예. 그다음에 고엽제 또 이제 예. 피해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여러 방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뜬금없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 박민식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같은 정치인도 그런데 연예인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 비슷하게 그 대중의 관심을 갖고 예.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접점이 있다면 그건 흐름으로 볼 수 예, 있다. 근데 이제 자우림의 경우에는 사실 좀 뜬금포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죠. 최근에 오염수 관련해서 약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냈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분은 엉뚱한 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전에 그 일본에 가서 먹방을 하고 막 그 수산물 먹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그런 인식을 주는 거죠. 자, 김준우 변호사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두 개는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이유고요. 예. 이영애 씨는 지금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왜 이게 기사가 났을까? 보통은 기사가 나면 자기 홍보용이잖아요. 이영애 씨가 홍보가 필요 없죠. 홍보가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죠. 역으로 요청한 거죠. 이렇게 좀 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저는 그렇게 보죠. 이거 이영애 씨가 지금 와서 뭐 영화도 안 나오고 지금 예. 드라마도 안 나오는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누가 원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끝없이 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예. 우리 헌법 전문에 4.19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4.19는 왜 일어났습니까? 네, 이 박사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비를 들여서 이런 걸 한다?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일단, 기념관 문제가 지금 약간 정치권 네. 이슈가 됐죠. 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요. 네, 이영애 씨가 굳이 뭐 이거를 정치적 목적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보고요. 자우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윤아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미국처럼 평소에는 반미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럴 때 친미하면 큰일 납니까? 미국처럼 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에 유모 문화부 장관처럼 블랙리스트가 있다든가 이런 식의 불이익만 없다면 괜찮은데 그런 면에서
당대표께서 이렇게까지 거론을 해야 되냐. 저는 특히 최근에 김기현 당대표가 굉장히 세게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예. 당대표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공격수처럼 저격수처럼 나서세요. 야. 정리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 전원 공격인데 무수비 같아요, 요즘은 정치권이. 그런 부분이 좀 정치권이 아쉽고 예. 김기현 대표님 이런 공격수 역할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예. 네, 이런 의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 등장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얼마 전에 박민식 장관, 요 내용 말고 앞에 거 내용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민식 장관이 뭐 백선엽 뭐 얘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얘기를 꺼내면서 친일파 뭐 이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서 백선엽이 친일파면 문 부친도 친일파. 그러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그리고 오늘 또 반응이 나왔어요. 박민식 장관.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재수 의원님과 최인정 변호사께 제가 한 1분여씩 시간 드릴게요. 전재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걷고 있고 예. 청년 실업자가 126만 명을 넘어서서 고용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곧 추석인데 추석 물가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국가 공산주의 전체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이념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백선엽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예. 전 대통령의 부친께서 말하자면 농업개장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친일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국회에서 하신 것이죠. 근데 농업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 농업개장을 한 것은 해방 이후에 한 것이기 예. 때문에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좀 집권 여당이 일을 해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지. 예. 이런 식으로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념 전쟁 해가지고 이런 저 행태는 그 당장 중단을 하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평산 책방을 넘어 평상 변호사 사무실을 좀 차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계속 이렇게 그 문제를 삼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인 것이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예. 이게 비방의 목적과 허위의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를 박민식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는 나가서 받으셔야죠. 그렇지만 법원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측면이 넓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은 무죄 판결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보거든요. 이 전재수 의원도 설명하지만 허위 사실을 뭐 거론했다 이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그 무렵에 지금 흥남에서 이제 그와 같은 그 공모를 했다는 것이 물론 객관적 팩트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했는 것이지 그걸 굳이 딱 뜯어가지고 완벽한 허위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할고 뭐 그것이 개장식을 그렇죠. 언제 했는가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해서 과연 전직 대통령이 현직 이 그 장관을 고소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좀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1940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부친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돼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개장이면 그 전에 주사나 주사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제 시대 때는 뭔가 공직을 했을 것이다. 네, 일제 공직을 시대 했을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는 무혐의, 100% 무혐의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무혐의 되는 거 알고도 그냥 고소하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 한 30초 정도 여유가 있어요. 30초 정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것은 전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운명이다라는 책에 명백하게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가 아니고 해방 이후에 농업개장을 했다라는 팩트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뭐 해프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와 민생은 방관하고 이념 전쟁, 역사 전쟁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역량, 그런 일환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명 최고위원님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